네, 다음 소식은요. 미 MBC 방송의 유명 앵커 납치 사건이 열흘째 지속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. 경찰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이 거스리는 미국 시각 오늘 자신의 SNS에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. 영상부터 보시죠. 자, 보시는 게 이제 공개된 영상입니다. 늦은 밤 눈과 입만 드러난 복면 남성이 다가와서 마치 카메라를 가리려는 데 손을 뻗는 장면이 담겼는데요. 자,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너무도 섬찟한 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화면은 44초 분량으로 실종 직전 밤에 구글 네스트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요. 초반에는 이 영상이 유실된 줄 알았지만 가까스로 복원이 돼서 FBI가 현지 시간 10일 납치 뒤 약 열흘 만에 공개했습니다. 자, 거스리는 이 모습을 보고 누군지 아는 사람은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어머니가 살아있는 걸 믿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바로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.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무사 귀환을 기도한다라고 언급한 이번 납치 사건, 경찰 수사도 소득 없이 열흘이 흐르면서 행여나 미궁에 빠지진 않을까 미국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자, 전화로 전문가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납치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무사히 돌아오는 게 핵심인데요. 열흘 정도 흘렀거든요. 이 골든타임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일단 피해자가 무사히 돌아올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단언하기 힘들고요. 네. 그러나 이제 금전 목적이 범죄라고 한다면 뭐 피해자가 뭐 원한이라든가 뭐 보복 이런 것에 의해서 납치돼서 그런 상황보다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좀 높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그 지난달 31일에서 1일 사이에 그 납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골든타임은 3시간은 이동 경로라든가 차량 그리고 목격자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생존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든지 또는 그 위치 추적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24시간 정도로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한 이틀 정도, 한 48시간 정도가 경과되면 이제 그게 장기화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FBI가 이 CCTV를 복원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골든타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좀 되는데요. 유명 앵커의 가족인데다가 미국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. 일반 납치 사건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사당국의 당면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? 지금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유명 앵커와 연관되어 있는 범죄라는 거,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 나와서 이 수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. 상당한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네네. 이미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긴 있겠지만 휴대폰이라든지 이 그 피해자 이 실종 직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 납치범 개인에 의한 그 범행인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청부에 의한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밝혀야 될 것인데요. 네네. 이번에 이제 공개된 영상은 그 현관에 나와 있는 방금 나왔던 그 영상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제 집 근처라든가 또는 뭐 교차로라든가 도로 이런 쪽에 이제 CCTV를 광범위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지역 언론사에 뭐 몸값을 요구하는 뭐 편지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이제 몸값 편지와 연관해서 그 진위 여부를 좀 밝혀야 될 것이고요. 네네.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필체라든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서를 수집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론이라든가 이 정치권에 있어서의 어떤 개입이 이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 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 5만 불 정도 이제 보상금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그 납치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의 목격자라든지 이 제보가 상당히 결정적인
수사의 그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납치 사건이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 의심되거나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나 대처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이 됐지만 사실 뭐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적 또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 것이니까 저희 그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납치가 의심이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뭐 신고하는 것은 우선이겠습니다만 네. 현장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을 가족들이 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. 예컨대 문 손잡이라든가 뭐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 DNA가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현장 보존을 가능한 한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나는 대로 마지막 목격이라든가 통화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거로 봅니다. 그리고 혹시 그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뭐 통화 녹음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혼자 사람을 찾으러 간다든가 또는 SNS에 과도한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또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몸값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납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. 네, 자 어머니의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